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여행사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정부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등 6개 단체장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북에서 버려진 반려동물이 최근 5년 사이 3배나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양 전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상습 정체를 빚던 경주 보문단지 진입로가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개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는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여행사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정부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에 위치한 한 여행사.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그 많던 여행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1년 넘게 매출은 전혀 없는데 사무실 임대료며 관리비며 매달 4,500만 원씩 빠져나가는 상황. 폐업이나 휴업도 생각해봤지만 그러기 위해선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저 버티고 있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니까 폐업도 못하고 휴업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공공근로라든지 택배 고전 일을 하면서 대구 지역 여행사는 약 600여 곳.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대구 지역 여행사들은 27일 비상대책협의회를 꾸리고 대구시청 앞에서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여행업을 포함해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또 대구형 버팀목 자금 지급, 임대료 지원과 공유 오피스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강조합니다. 금지를 안 시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근거가 없답니다. 따라서 우리 여행사도 무조건 저희들 제일 요구하는 게 이제 영업 제한 금지 업종에 포함을 시켜달라. 공유 오피스가 지금 시범적으로 부산하고 지금 광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대구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구 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가는 한편 다음 달 말까지 대구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터널 속에서 여행업계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62명 늘었습니다. 28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 수는 29명으로 지역 감염이 27명, 해외 유입이 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10명은 중구의 교회 관련 접촉자입니다. 대구에서 하루 확진자가 29명 이상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5일 이후 113일 만입니다. 경북의 신규 확진자 수는 33명으로 지역별로는 경산과 안동이 각 8명, 구미 7명, 경주와 영주가 각 3명, 김천, 문경, 군위, 성주가 각 1명입니다. 27일 하루 동안 대구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명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중구 소재 모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교회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코로나19 상황 대구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시죠. 확진 환자가 29명 이상 발생한 것은 1월 5일 이후 113일 만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산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 관계자가 다수 확진됨에 따라 대구시 적각 대응팀이 현장 역학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4월 중 출석 교인 1,400여 명에 대한 신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재난 문자를 2차례 발송하였고 구군 및 국채보상공원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한 결과 4월 27일 20시 기준 총 559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검사 및 신속한 명단 확보를 위해 대구시는 27일 안전정책관을 반장으로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팀, 명단 확보팀, N차 대응팀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추가 확산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4월 27일 집합 금지 조치하였고 추가 교인 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금일 4월 28일 시설 폐쇄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역학 조사를 통해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감염병 예방병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안동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새 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주일간 26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대도시 확진자의 접촉으로 추정되었고 가족 지인을 통해 직장, 음식점 등 지역 곳곳에서 삽시간에 전파되며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전 보건 인력을 총동원해 학교, 병원, 의료기관 등 총 7,563명을 검사한 결과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7,126명은 음성 판정되었으며 411명은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오니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만남은 최소한의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내 집에 한 집꼴로 추산될 만큼 크게 늘었는데요. 문제는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겁니다. 버려진 동물은 열흘 안에 입양되지 않으면 보통 안락사 처리되는데요. 가족과 마찬가지인 반려견, 방치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강아지들. 지난달 경주의 한 절 근처에서 올무에 걸린 채 발견된 유기견이 낳은 새끼 개입니다. 가보니까 다리에 이제 올무가 걸린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렵게 구조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데려왔는데 보니까 배가 자꾸 불러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임신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데 입양을 못 보내고 지금 이제 새끼를 놓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기들이 다 이제 젖이 떨어지면 어미하고 새끼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입양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에도 강아지 5마리가 빈 상자에 담겨 한꺼번에 버려지는 등 최근 한 달 사이 경주에서만 100여 마리의 유기동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반려동물은 대구 경북 14,800마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2만 8천 마리가 넘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건데 특히 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구조나 보호 조치가 이뤄진 동물만 집계한 수치로 비공식적으로 버려진 동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350마리가 매일같이 버려진 셈인데 이 가운데 40%는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안락사나 질병으로 이런 시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상주시의 경우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유기동물을 데려다주는 유기동물 입양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했고 김천과 경주 등에서는 입양 시 예방접종 등 병원비를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 증가 속도를 따라가긴 역부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셔 꼭 동물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현재 유기유실 동물을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시는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양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로 올해부터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에 앞서 입양 전 반려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6개 시도가 힘을 합쳤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거창군수는 28일 오전 11시 거창군청에 모여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요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주요 거점 도시 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 내륙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상습 정체를 빚던 경주 보문단지 진입로가 확장 개통됐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7년 3월 첫 삽을 뜬 지 4년 만에 알천북로 구왕교에서 보문교까지 2.4km 구간을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개통했습니다. 이번 진입로 확장 개통으로 보문단지는 물론 경감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분산되면서 정체가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1년에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보문단지를 찾고 있는데 그동안 행락철이나 공휴일이 되면은 차량이 2km, 3km씩 이렇게 밀려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제 보문 진입로가 이렇게 시원하게 뚫림으로써 우리 관광객들이 오가는데 크게 편리하게. 청도군 행복버스 2호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행복버스는 도로가 좁아서 기존 버스가 다니기 힘든 지역을 누비는 15인승짜리 버스로 이번에 도입된 행복버스 2호는 동곡에서 3개, 청도에서 동곡, 청도에서 안송읍 3개 노선을 오가게 됩니다. 한편 행복버스 요금은 기존 농어촌 버스 요금과 동일합니다. 안동 지역의 특산품인 안동소주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안동소주는 22톤 3,800만 원어치로 미국 LA 지역 대형마트로 수출됩니다. 5월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네팔 등에 254톤 4억 5천만 원어치가 수출됩니다. 안동시는 수출 장려금과 포장재 지원, 지리적 표시증명 포장재 운영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 전통주의 계승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 작품 21점이 대구미술관에 기증됐습니다. 이번 기증작품 목록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근대화가 이인성의 대표작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과 이쾌대, 서동진, 변종하 작가 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소장자의 뜻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소장작품 연구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슈앤피플 순서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거리에 꽃을 심고 주민 편의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산책로를 마련하는 등 마을 알리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송 파천면 신기리 마을의 활동 내용을 황유영 이장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우리 마을을 소개한다면은 133가구에 234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리고 옛날에는 담배 고추 농사가 주였으나 현재는 청송 사과가 유명한 농사를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농가 매출도 예년에 비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에 마을에 기촌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도에 동무를 맡게 됐습니다. 동무를 맡게 된 동기는 기촌을 하면서 농사가 약 한 1000평 사과 농사를 짓다 보니 남들보다 시간이 많고 또 그다음에 그 공무원 생활에 기반을 동무를 받으면 좋겠다 하여 동무를 맡게 됐습니다. 윤경희 군수님이 청송꽃정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청송꽃정원에 오셨다가 신기에 만들어 놓은 그 억새풀 단지에 구경을 하시게 되면은 약 한 2km 정도에 되는 도로를 걸어야 됩니다. 그 주위에 꽃을 심게 되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300m 정도의 창조마을 가꾸기 위해서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그게 연이어 꽃을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꽃을 심고 있습니다. 예, 야자 매트 설치는 저희들이 그 환경부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협약은 자연을 훼손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힐링을 하기 위하여 또 그다음에 동민들이 운동을 하기 좋다 하여 그 야자 매트를 깔았습니다. 깔고 나니 그 어른분들이 도로를 걷던 것을 안 걸으니까 교통사고도 예방되고 아스팔트 길에 걷는 것보다 폭신한 야자 매트에 걸으니 무릎 보호도 되고 이래서 어른분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깨끗함과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꽃길 조성이 우리 마을로서는 매우 중요하게 느꼈고 또 그 다음에 관광객이 오면은 청송꽃정원과 억새풀 단지 연계가 됨으로써 하여튼 일어나가 안 되겠나 싶어가 조성하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공동급식소 공모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 저희들 마을에 신청을 했지만 1차에는 안 되고 2차에 추가 모집에 당선됐습니다. 식대값을 50% 범위 내에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어른분들을 중식을 대접할까 합니다. 독거노인이 약 한 40가구가 있습니다. 이 독거노인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혼자 밥을 끓여 먹는 거는 참 귀찮아서 한 끼라도 영양가 있는 급식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동장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천년기념물 192호 느티나무가 있고 이 느티나무는 약 수령이 360년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축소됐지만은 지금 잘 보기가 좋고 두 번째로는 효부각이 있습니다. 그럼 시아버지가 편찮으셨는데 그 열성으로 그러면 젖을 짜갖고 연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뱀으로 그 약을 따려서 낫게 하셨다 하여 그 간에서 효부상을 내려가 그걸 기리기 위해 갖고 효부각이라는 피를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단포적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조선 시대 때 개국 공신으로 인정을 받아 그 단포라는 호를 받아서 그걸 기리기 위해 단포정이라는 정자를 지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억새풀 단지 안에 그 어른분들이 걸으면 약 900m 정도 걸으면은 그늘이 없어요. 여기에 그늘에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한 10군데 정도 그룹으로 보기 좋게 심어주면은 그 나무 밑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급식소를 짓고 있는데 이 급식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청송꽃정원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이 꽃이 성공적으로 피고 또 연이어 우리 그 억새풀 단지가 다 활짝 피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꽃길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12척으로 330척의 왜군을 물리친 충무공 이순신. 두려움 없는 용기와 치밀한 전술로 위기를 돌파한 명량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죠. 백척간도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충무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사로움을 벌였습니다. 위대한 장수 충무공의 리더십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빛나고 있는데요. 감염병, 안보, 양극화 등 각종 위기에 직면한 지금도 우리에게는 충무공처럼 위기에 강한 지도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